둔산동 동아쌤입니다. 이제 검정고시 하면서 사회 하는데 사회 개념을 경험이 없으면 아이들이 용어 자체도 힘들고 그래요. 그래서 한 번쯤은 용어를 다 설명해 준 다음에 공부하게 해도 쉽지 않은데 용어를 모르면 이제 나가지를 못하죠. 감이 안 잡히니까. 자, 말로 자 1번 질문이 뭐죠? 주로 자산 축적의 원천이 됩니다. 이 자산이라는 단어하고 비슷한 게 뭐예요? 축적되는 거? 자산? 재산? 재산이에요. 이 산은 재산이고요. 그죠? 네. 이게 재산도 되고 플러스 빚까지 자기의 재산과 빚. 그럼 이게 뭐라고요? 빚도 자산으로 쳐요. 왜 그럴까요? 이걸 빚을 질 수 있는 것도 능력이에요. 너 은행에서 1억 빌려줘 너한테? 안 빌려주지. 네. 이걸 신용도라고 그래요. 신용도가 있어야 이걸 빌려주지. 신용 불량자한테는 안 빌려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빚을 낼 수 있는 것도 능력이야. 그러니까 괜히 가지고 있는 재산 플러스 빚을 자산이라 그래. 그러니까 자기의 자산이 커간다는 거야. 네. 기업 같은 데 보면 기업이 빚이 3,300%일 경우도 있어. 네. 자기 자본은 100억인데 빚이 300억이야. 네. 근데도 이 기업이 굴러가. 왜 굴러갈까요? 갚을 능력이 되니까. 갚을 능력이 되니까. 그래서 그걸 자산이라고 해요. 네. 그 자산의 능력을 축적시켜 나가는 거야, 계속. 네. 원천은 근원인 거야, 근원. 네. 그 원천, 자산의 갚을 능력, 이런 자산 중에서 제일 근원이 되는 게 뭐라고? 근원이 되는 셈, 원천? 그게. 재산 빚 중에서 근원이 되는 거. 근원을 만들어. 돈이요. 저축이야, 저축. 그래서 저금이에요. 네. 저축, 돈을 현금 자산을 저축하게 되면 신용도가 올라가요. 네. 자기 재산이 늘어나잖아요. 네. 이 저축을 담궈로 돈을 또 빌릴 수 있어요. 네. 이해되세요? 네. 그럼 이게 이해되세요? 네. 이렇게 한 줄씩 해야 돼요. 또 2번. 금융자산, 실문자산. 모르는 거 한 개씩이에요. 네. 금융자산? 네. 금융이 뭐예요? 금융기관. 돈과 관련된 기관. 돈 수표, 은행, 새마을금고, 그 다음에 채권 파는 기관, 이런 거. 우체국도 있지 않아요? 우체국도 금융 역할을 해요. 네. 우편 플러스 금융하니까. 네. 금융 알겠어요? 네. 또 자산 했고, 실물 자산은 실제 물건이 자산이에요, 저기. 부동산, 땅. 보이는 거? 네, 실제 물건, 실물 자산이라고 해요. 근데 현금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현금은 이 10,000원짜리를 기념품으로 팔면 실물 자산인데 원래는 10,000원으로 교환 가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실물 자산이라고는 안 하지, 돈은. 음. 근데 이게 기념주화야. 네. 그럼 이게 3,000만 원이잖아. 네. 여기 30만 원 써 있는데도 이거 100만 원 올라가면 이건 실물 자산이죠. 네. 기념주화로 쓰든지 할 때는 모르겠지만 안 그럴 때는 교환 가치가 있는 거야. 네. 교환하는 가치가. 또 네. 4번. 주식. 주식이 뭐냐고. 이제 주식은 주식 회사를 만들어요. 주식회사. 그러면 내가 1억을 주고 10,000원짜리 1억을 주고 10,000원짜리를 만장이죠, 이게. 네. 10,000원짜리를 만장을 만들어요, 주식을. 이해돼요? 네. 그러면 이 10,000원을 만드는데 주식회사를 만들면 뭐 3명 이상이 있어야 되고 기본적인 금액이 있어요. 5천만 원, 1억 이상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 1억을 금융예탁원에 맡겨놔요. 네. 돈을 맡기고 이 만장을 발행을 해요. 네. 그럼 여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무슨 회사 10,000원, 일금 10,000원정, 네. 뭐뭐뭐 주식, 증권 네. 이렇게 해놔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 이 회사가 아주 잘 되면 네. 이 회사를 주식 시장에 이걸 그러면 장사가 잘 되고 요 회사가 잘 된 거를 이 장부를 보여줘서 공개를 해야 돼요. 검사도 맡아야 돼요. 네. 검사도 맡으면 주식 시장에다 여기 올려요. 네. 그러면 이 주식 사갈 사람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를 1억 원이니까 만장인데 이 사장이 5,000장, 5,001장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과반 5,000장 플러스 한 장을 가져야 자기가 회장이 되지. 네. 이게 5,000장 밑으로 떨어지면 5,000장 가진 사람한테 이 회사를 뺏겨요. 네. 회장이. 네.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이 주식 가격이 이 회사가 발달할 것 같으면 5천원짜리가 막 이 만원짜리가 올라가요. 그래서 10만원 이렇게 돼요. 네. 그래서 이 주식을 사고 팔아요, 사람들이. 네. 그게 주식 시장이에요. 아, 그러니까, 좀 어렵네요. 응?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주식은 어디서 발행한다고요? 회사 설립할 때. 네. 그래서 돈도 맡겨놓고 사실은 이것도 맡겨놔요. 근데 시장에서 사고 팔면 거래 흔적이 남죠? 네. 그러면 그걸 여기다 보고해요. 여기에다가. 주식 관리하는 그 위원회에다가. 네. 그러면 자기가 주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근데 이 회사가 망할 것 같으면 이게 10만원짜리가 100원이 돼버려요. 네. 사람들이 안 사요. 종이 쓰레기라고. 네. 그럼 이 주식회사가 망하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주식을 갖고 있으면 이 회사 주인도 될 수 있고, 돈을 많이 벌이면 이 주식당, 한 주당, 이렇게, 그래서 1억원을 벌으면 한 주당 만원씩 배당을 해줘요. 이걸 배당금이라고 그래요. 근데요. 네. 그러면 좀 유명한 주식 회사가 있어요? 주식회사요? 좀 들어봤을 만한? 거의 유명한 건 다 주식회사예요. 어, 삼성도 주식회사고, 삼성전자. 아. 삼성전자 하나 50만 원이잖아요, 한 장에. 아, 그게 몇십만 장, 뭐, 몇백만 장 있어요. 와, 그래요? 네, 큰 회사일수록 많아요. 네. 주식 됐어요? 네. 이거는 예를 드는 거고, 네. 이게 장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네. 거의 모든, 네가 알고 있는 데는 농심, 롯데부터 해갖고 모든 회사가 거의 다 주식회사예요. 네. 됐어요? 네. 또 5번. 5번은 채권. 그럼 채권은 뭐냐? 근데 채권이 있고 법에서 물권이 있고 이거 두 개가 있거든요, 보통. 네. 근데 물권은 물건으로 가지는 거니까 부동산이 부동산. 네. 땅, 건물 이런 거. 네. 물건이에요. 물건의 권리. 네. 이걸 쓸 수 있고 빌려줄 수 있고 팔 수 있고 그런 거. 네. 근데 채권은 뭐냐면 사람들끼리 이렇게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계약서. 네. 계약서. 뭔가 돈을 주고받거나 뭘 하거나 한 서비스를 해주면 얼마를 줄게 하는 게 채권이에요. 네. 이거는 물건을 주고받는 거죠. 네. 이거는 뭐라고요? 서비스나 돈이나 이런 걸 주고받으면서 계약을 주고받는 거예요. 계약.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국채가 있고 국채, 공채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나라에서 야, 니네가 지금 90만 원 내. 그럼 1년 후에 100만 원 줄게. 네. 아니면 3년 후에 150만 원 줄게. 이렇게 1년짜리, 3년짜리, 3년이 지나면 이걸 갚어 하는 국채. 네. 국가에서 만드는. 네. 이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걸 공공단체에서 하는 공채. 네. 공공채가 있고 사채가 있어요. 사채. 네. 개인끼리 채권 써서 나 돈 100만 원 꺼줘. 이자 얼마나 줄게 하고 이렇게 써 적는 거야. 게다가 네. 이 채권 증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되세요? 네. 근데 국공채는 국가에서 공공단체에서 하니까 채권 양식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개인끼리는 그냥 유커원칙으로 써요. 언제 어디서 네가 얼마 껐으니까 나 이자 얼마씩 언제까지 갚아라 이렇게. 네. 그게 채권이에요. 네. 됐어요? 네. 또. 그 다음, 보험. 자, 보험은 공적 보험이 있고 나라에서 드는 건 공적 보험이에요. 네.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이나 이런 거. 아, 그래서 사보험도 있어요. 사보험. 암보험도 듣고 치아보험도 붙고 연금보험도 붙고 개인 회사에서 요즘에 자동차 TV 보험. 보니까 그런 것도 있던데, 그 손해보험? 아, 그런 것도 손해보험도 그렇고 다 사보험이에요. 개인 회사에서 하는. 나라에서 하는 보험. 이렇게 보험은 뭐냐면 앞으로 일어날 게 장래에 발생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네. 그렇지만 그게 발생하면 손해가 발생하면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게 보험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만약에 사고를 당하면은 보험 처리해준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보험금을 받아요. 그러면 결국엔 그게 내 돈인 거네요. 내가 낸 돈을 사고를 안 당해서 돌려받는 것도 있고 그럼 보장이 적겠죠. 나중에 이거 돌려받지는 못하는데 여기서 돈을 세게 받는 보험도 있고 그게 보험의 종류에 따라서 보험 납입하는 납입금하고 받는 돈하고 이게 되게 달라요. 종류마다 엄청나게 돈은 그러면은 내가 적게 줬는데 돈을 많이 줄 경우도 있어요? 적게 줬는데 많이 주는 건 보험회사가 손해보는데 뭐하러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갑자기 벼락 맞아 죽을 확률 네. 그럼 몇 프로나 돼요?
글쎄요. 그럼 어떤 사람이 너 그래 한 달에 10,000원씩 내, 너 벼락 맞아 죽으면 100억 줄게 그러면 이런 보험 재미로 사람들이 들겠지. 그렇죠. 근데 벼락 맞아 죽을 확률이 너무 작아. 그쵸. 그러면 이거를 다 보험사에다 다 가져. 그럼 억울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10,000원씩 내. 그럼 돌려줄게 나중에. 근데 이자는 안 준다 그래. 그럼 보험사에서 이거 돈 모아갖고 사업해갖고 얘네들 그지 다시 돈은 돌려줘. 이거 벼락 맞은 애 있으면 100억도 주고. 그래도 충분하죠.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원리로 설계를 하는 거예요 보험을. 이제 알았어요. 됐어요? 네. 이런 거 이것도 보험이에요. 자,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에 올라가면 네. 빼빼로 다 쏠게. 다 100만 명 하게 쏠게. 그래서 회사에서. 네. 진짜로 올라가 봐. 돈이 너무 많이 들지? 네. 그럼 보험회사에다가 보험료를 넣어요. 했더니 요 4강에 올라갈 확률이 보험회사를 계산했더니 1%밖에 안 된대. 네. 그러면 니네 이거 다 하는데 얼만데? 100억 들어? 그러면 우리한테 2억만 내 그래. 보험료. 자, 2억을 넣어놓으면 100억을 내비할 수 있지. 네. 근데 1%니까 1억은 내야 될 것 같은데. 네. 보험회사 그래. 야, 우리도 먹고 있어야지. 2억은 받아야지 우리도. 니네 1%지만. 그러면 니네 확률 100% 보장하고 니네만 이익되냐? 우리도 안 될 수도 있잖아. 반반 확률인데 1%니까 2억을 내. 그러면 보험료 내고 드는 거야. 네. 이해됐어요? 네.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험에서. 자, 이 보험만 가지고도 보험 그 설계사 되고 자격증 보험 하는 사람 되려면 공부해야 되는데. 또 펀드. 펀드는 이제 돈 기금을 조성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공격적으로 이 펀드에 가입하면 돈을 모아서 어디다가 투자를 해요. 네. 투자를 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이 펀드 가입자한테 돌려주는 거야. 네. 근데 이게 좀 위험해. 그래서 펀드. 그럼 너무 안정적인데 너. 그럼 수익률이 적어. 그러면 현금, 예금, 주식, 채권, 보험, 펀드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뭐예요? 펀드. 그 다음 보험? 보험도 종류에 따라서 다르고. 그래요? 네. 다 됐어요? 네. 또 8번. 그럼 이제 부채. 부채가 빚을 표현. 채권, 짐질부, 채권. 채권을 짐진다. 그럼 부채는 빚을 부채라고 그래. 빚진 걸 부채라고 그래. 빚진 걸 부채라고. 또. 네. 그다음 그렇게 설명하면 이제 더 이상 할게요. 물어봐요. 물어보면 바로. 적금? 적금하고 이게 저축하잖아요. 저축의 일종인데. 네. 적금이 정기적금이 있고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얼마씩 내다. 그러면 네. 얼마 후에 돈을 준다. 그래서 1년 후에 준다. 1년 만기, 3년 만기, 10년 만기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무조건 넣어야 되는 게 정기적금이야. 근데 아무 때나 넣고 싶을 때 넣는 것도 있어요. 3년 후에, 10년 후에까지 못 참고 금액이 자유로운 적금도 있어요. 적금. 그런데 보통 예금은 그냥 은행에다 입금에다가 예금이라고 해요. 보통 예금. 네. 은행에다 돈 넣었다 그냥 찾으면 돼요. 근데 이자율이 아주 적지. 적금은 이자율이 좀 되지. 그렇군요. 이자도 달리가 있고 복리가 있어. 달리는 그 달달마다 되는 건데 복리는 요번 달에 원금을 넣은 거 이자를 합치면 다음 달은 이 원금의 이자를 또 주고 다음 달은 이거 합쳐서 원금의 이자를 주고 이렇게 이걸 복리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복리도 있고 달리도 있어. 이자 주는 방법이. 그럼 뭐가 더 좋아요? 장기간 두면 복리가 좋은데 많지 않아요. 은행에서. 많이 안 만들어요. 자, 적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그죠? 네. 보통예금, 정기적금. 네. 됐어요? 네. 또 대출 부분 돈을 빌리는 거고. 네. 은행에서 시작하는 거죠. 또 자산 관리하는 방법 중에서 목적, 기간 등을 고려하여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자산이 있으면 이게 자산이 뭐라고요? 이게 내 돈도 있지만 내 재산도 있지만 빚도 있죠. 네. 그럼 빚을 왜 줬어 갑자기? 상가 계약하려고. 네. 그럼 목적에 따라서 이게 계획을 짜야지. 빚을 얼마 내면 이자를 얼마 내면
이 상가를 운영하면 원금을 갚아가면서 빚을 얼마씩 갚아가면서 원금 갚아가면서 이자를 어떻게 갚고 그러면 나중에 이게 10년 후에 이게 내 생가가 내게 되니까 네. 내 제 자산이 얼마나 늘겠구나. 이런 계획을 짜는 게 포트폴리오예요. 네. 포트폴리오. 학습 계획을 짜는 것처럼 경제에 대한 계획을 짜는 게 포트폴리오예요. 그거를 자산 관리사들이 상담해주고, 고객님, 요번에 채권 끝내주는 거 나왔는데 이자율 좋은 거 하시겠습니까? 고객님, 지금은 경제가 힘드니까 금 펀드에 투자 아시죠? 금값이 팍팍 오릅니다. 뭐 이렇게. 이런 거 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직업으로. 뭔지 알 것 같아요. 자, 또 11번. 11번. 11번 시세 차익? 시세 차익은 이제 차이에 따른 이익을 보는 게 차익이에요. 네. 차익. 사고 판 거의 차익. 네. 살 때는 언제예요? 살 때는 싸게 사야 되고, 네. 팔 때는 언제 팔아야 돼요? 비싸게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살 때는 80만 원에 샀는데, 네. 팔 때는 100만 원에 팔면 시세 차익을 얼마가 났어요? 20만. 20만 원. 그게. 어. 시세 차익. 시기에 따라서 네. 이 차이의 이익이 얼마냐가 시세 차익이에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주식은 자 보세요. 시기에 따라 정세가 어떻게 되나 보면 살 때 사고 팔 때 해야 되는데 네. 만약에 이제 주식 같은 걸 살 때면 네. 떨어질 때 사야죠. 네. 떨어질 때 사. 떨어질 때. 네. 아니죠. 이때 팔고 네. 쭉 떨어져서 올라갈 때 이때 사고 네. 요때 팔고 네. 이렇게 이때 하면 못 팔 수도 있으니까 위험하니까. 아. 그 이때 사고 아. 이때 파는 거예요. 그럼 요거의 가격 차이가 시세 차이가. 근데 이거를 다 예측할 수가 있어요? 예측을 하려고 사람들이 프로그램 만들고 뭐 하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그 도깨비 같아가지고 네. 남들이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안 팔어. 가격이 내린다 그러면 막 팔어. 이렇게 해가지고 예측 프로그램 만들려고 노력하고 사람들 이걸 뭐 예측 잘한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어려워요? 이게 예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걸 예측을 할 수 있으면 지구의 돈을 싹쓸이 다 할 수 있어요, 당신이. 해보세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마음을 예측하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일정 부분 오래 기간 뒀을 때 가치가 있는 걸 사라 이렇게 하는 게 가치 투자라고 하는 거고. 그렇군요. 11번 또 12번. 환금성? 봐세요. 교환한다 금하고. 네. 금은 돈이에요. 네. 자, 황금성이 낮다 치면 아파트하고 빌라는 어떤 게 더 잘 팔릴까요? 아파트가. 아파트가 빨리 사고 빨리 팔고 그럽니다. 그러면 빌라보다 황금성이 더 좋은 거예요. 근데 아파트랑 빌라랑 차이가 뭐예요? 빌라는 여기에 관리인이 없잖아요. 경비도 없고 그냥 하고. 아파트는 좀 크고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고. 자, 아파트하고 네. 그다음에 이 아파트하고 황금하고 어떤 게 황금성이 더 좋을까요? 돈하고 교환하는 게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아파트가 더 좋죠. 아파트하고 금. 황금은 갖다 주면 바로 돈 줘요. 금이 곧 돈이에요. 그래서 황금성이 이게 더 큰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는 막 뭐 부동산에서 어떻게 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기간 때문에. 시기도 걸리고. 그렇군요. 빠르게 네. 돈과 교환할 수 있는 게 황금성이에요. 네. 그럼 다음에 읽어보시면 이해돼요. 네. 그럼 이제 재무 설계? 재무가 재산과 의무, 그러니까 아까 자산 관리라고 했죠? 네. 자산을 관리하려면 이 재무를 설계해야 되잖아요. 네. 자산을 관리. 재무가 뭔데요? 이 재무는 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모든 일. 재산에 대한 임무, 뭐 이렇게 네. 생각하세요. 네. 수입과 지출에 대한 모든 일. 이걸 설계를 해야지. 수입 어떻게 벌고 어떻게 팔고. 그 다음 유급 노동. 네? 유급 노동. 자, 노동을 할 때 무급이 있고 유급이 있어요. 네. 무급과 유급. 봉사활동하면 무급이잖아요. 봉급이 돈을 없는. 주고 안 주고 이렇게. 유급, 무급. 됐어요? 네. 또. 이거를 다 읽어야 되나?
모르는 걸 물어봐야지. 뭘 모르는지 모르니까. 여기서 평생 직장 개념이 평생 직업 개념으로 전환되고 있음. 그 평생 내가 옛날에는 한 직장에서만 일했어요. 거의 60대 때까지. 네. 근데 요새는 이 직장에서 은퇴를 하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직장에서 잘릴 수 있으니까 네. 이게 평생 한 가지 직업으로 이 직장을 옮기든 아니면 네. 혼자 하든 네. 할 수 있는 직업을 찾아보자. 그래서 평생 직업을 더 선호하지 요새는. 네.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평생 직장으로 회사원에 갖다 잘리고 그러니까 나 공무원 할래 하는 이유가 공무원은 평생 직장에서 안 잘리니까 평생 직업 할 수 있잖아. 네. 요리사 할래 그럼 평생 직업이 되잖아. 네. 직장은 바뀌더라도. 네. 이해되세요? 네. 평생 직장에서 평생 직업. 기업에서 이제 많이 명퇴를 일찍 한다는 거지. 16번. 16번 산업 구조의 고도화로 정보통신 산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 산업 구조는 1차 산업은 농사업, 광업 이런 거예요. 네. 2차 산업은 만드는 제조업이에요. 공장에서. 3차 산업은 뭐라고요? 서비스업이에요. 아, 서비스. 근데 서비스업 중에서 정보통신은 뭐라고요? 핸드폰 이런 거, 네. 컴퓨터 이런 정보와 통신에 관한 이런 서비스 아니면 이런 직종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 수요가 증가한다는 말은 뭐예요? 요거에 자 그러면 두 가지가 있죠. 자, 이 회사는 공급을 하죠. 네. 공급. 그러면 나는 바란다. 이게 필요해. 정보통신이 필요해. 핸드폰 필요해. 이게 네. 수요예요. 아. 수요. 네? 그래서 네. 공수예요, 공수. 공수. 수요는 네. 디맨드에서 D고 네. 공급은 supply depends, supply S예요. 아. DS예요, DS.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요 지점에서 네. 이 양으로 이 가격이 결정돼요. 이게 경제 곡선이에요. Q는 양, P는 가격, price. 그래서 이만큼이 팔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요 곡선, 이건 공급 곡선이라고 그러고 거기서 만나는 지점에서 보이지 않는 선이 딱 만나요. 그래서 요만큼이 팔려요. 네. 됐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질문한 게 수요자, 네. 수요 했어요? 네. 또 17번. 정보화 사회로 인해 지식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 근데 괄호치고 정보보호 전문가랑 지식재산 전문가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말 그대로인가요? 정보를 아니요. 보호해주는 전문가. 정보화 시대가 돼서 컴퓨터 안에 내 정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디다 띄워놨더니 사람들이 홀랑 베껴가요. 네. 그럼 지적재산권. 저작재산권을 보호해야 돼. 네.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이거를 지적재산권에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금방 코피해서 내 회사에서만 몰래 여기 우리 회사에서만 사용하는데 스파이가 들어와서 이걸 뚫어가요. 그래서 정보 전문가가 있어야 돼. 이게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정보 전문가, 정보 보호 전문가. 아, 그래서 해커 맞는 사람, 해커를 방지하는 사람, 아, 해커를 막고 방지하고 보호하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회사에서 실제로 필요해요. 이제 아, 지적재산권 지키는 사람도 필요하고 정보를 방지하고 보호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됐어요? 네. 18번. 실업의 부작용 중에서 실업이 되면은 왜 생산 자업이 낭비가 되고 생계형 범죄가 증가해서 사회 안전. 실업이 이제 직장을 잃는 거예요. 네. 직장을 잃으니까 원래 이 사람의 원래 생산 인구가 네. 15세부터 65세까지거든요. 네. 14세 이하는 어린이 청소년이고 네. 66세 이상은 노인이거든요. 네. 그럼 이 일인데 이 사람들이 일을 못하죠. 네. 그럼 이 노동력을 우리나라는 잘 못 쓰고 있는 거죠. 네. 실업을 하면. 네. 그러니까 뭐가 낭비가 되는 거야? 생산자원. 생산할 수 있는 자원이죠, 이 사람도. 사람. 생산하는 자원을 낭비하고 있는 거죠. 네. 효율적으로 다른 데도 써야 되는데, 그죠? 네. 거기다가 뭐라고요? 생계형 범죄. 이 사람이 직장이 없으니까 돈이 없죠. 네. 그럼 생활은 어떻게 해? 가계부 어떻게 써? 생계 어떻게 이루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쵸. 그러면
먹고 살기 위해서 형태의 범죄로 포장 저기 슈퍼에서 분유 훔치고 이런 거 이런 범죄가 늘어난다고. 그런 그게 범죄. 성계형 범죄예요. 됐어요? 네. 이윤 창출? 이윤이 이익을 이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윤, 이익. 네. 창출은 창조하고 출나고. 그러니까 이윤을 만든다, 이익을 만든다예요. 기업의 네. 목적이 이윤 철칙이에요. 네. 이익을 만든다. 네. 됐어요? 네. 20번. 20번은 기업가 정신, 내용, 혁신, 미래를. 혁신은 확 혁명처럼 새 거 만드는 거. 네. 새 거로 바꾸는 거. 미래를 예측하는 통찰력과 새로운 것에 하나씩. 도전하는 미래를 예측하는 통째로 관찰할 수 있는 힘, 통찰력. 통째로 관찰할 수 있는 힘. 또 그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정신. 도전 정신, 새로운 걸 만들고. 그러니까 미래를 향해서 통찰한 다음에 도전하면서 새롭게 변해라, 혁신. 이렇게 돼야 기업이 살아남는다고. 안 그러면 새로운 게 나오면 이거 잘 팔렸는데 새로운 거 나오면 이거 망하잖아. 네. 그러니까 빨리빨리 이걸로 바꿔나가야지, 새로운 걸로. 유행을 먼저 끌어가야지. 네. 미래에 통찰하고 도전하고 혁신해야 된다고, 기업은. 네. 안 그러면 망한다고. 네. 시장 개척. 시장, 새롭게 팔 시장을 개척해야 되는데, 자, 우리나라는 다 팔려서, 그럼, 이제, 아프리카가 더 성장하겠어. 그럼 아프리카에다 팔든지, 아프리카 시장에. 네. 중국 시장에 팔든지, 인도 시장에 팔든지, 이렇게 파는 거지. 그러니까 팔리는 시장을 개척해야 된다는 거지. 네. 생산 방식 도입. 새로운 생산 방식. 생산을 하는데 옛날에는 그냥 사람이 했는데 자동화 생산을 하거나, 아니면 생산 방식이 옛날에는 여기에다가, 반도체 칩을 50개 꼽았는데 지금 되니까 이거를 500개 꼽으면 돼. 그러면 똑같은 데보다 성능이 훨씬 좋지. 네. 그럼 이걸 5달러 풀다가 이걸 10배나 좋은데 이걸 20달러 풀어봐. 500달러가 아니라 50달러가 아니라. 네. 이거 많이 사지. 네. 이런 식으로 새로운 생산 방식을 만들어서 제품도 만들고 그런다고. 네. 슌페터 학자의 관점인데요. 이걸 쭉 읽어요? 아니면 이거? 슌페터가 뭐라고 하는데? 슌페터가 기술 혁신을 통한 창조적 파괴를. 잠깐만, 하나씩. 그러니까 기술이 혁명적으로 새롭게 된다고. 네. 그러면 옛날에 있던 거 말고 새롭게 되니까 창조를 했지. 네. 창조를 했는데, 새로운 걸 창조를 했는데 옛날에 거는 다 파괴됐지. 네. 그게 창조적 파괴라고. 네. 좋은 걸로. 새 걸로 만드느라고 옛날 걸 파괴했다고. 근데 이걸 왜 기업가 정신으로 봐요? 자, 기술. 옛날 거를 버리고 새로운 걸 만들었지. 그게 기업가. 아까 얘기했지. 네. 그 창조적 파괴는 기업가 정신이지. 또. 네. 그리고 피터 드러커. 위험을 무릅쓰고 포착한 기회를 사업화하려는 모험가. 위험하지. 잘못하면 왜 그러냐면 미래를 잘못 예측했으면 그 돈 다 날리잖아. 네. 그러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이게 팔릴까? 하고서 이거 만들잖아. 네. 그러면 이게 대박이 나지. 네. 그럼 돈을 많이 벌지. 그게 사업가라고. 네. 내가 사업가 정신이 있었으면 니네 네. 하나도 안 가르치고 그냥 공부법칙 썼을 거야. 그렇겠죠. 왜 그러냐면 이게 위험을 무릅쓰고 이게 팔릴지 안 팔릴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완성하면 그게 팔릴 거라고. 팔릴 거라고 나도 믿는데 네. 너무 두꺼워서 내가 만든 게 네. 너무 두꺼워서 몇 명 안 살 것 같아. 그럼 작가도 사업가예요? 아니 뭐 이렇게 기업가 정신이라는 거지. 뭔가 기업가? 도전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만두집을 하면 될지 안 될지 사람들 잘 모르지. 네. 근데 거기다 딱 차리면 대박이 나지. 네. 이해됐어요? 네. 그런 게 사업가지, 장사하는 사람들. 그러면은 막 예를 들어서 되게 센 말대로 그 공부하는 방법 책을 써가지고 팔았는데 진짜 잘 팔리면 그 사람도 기업가인 거예요. 기업가 정신이 있는 거지. 기업가 정신이 있는. 또 이거는 별로 안 물어봐도 될 것 같고. 균등 처우의 원칙. 균등하게, 동등하게 처우, 대우해준다고. 네. 누구든지 균등하게 처우, 대우해줘야지. 차별하면 기분 나빠하잖아.
근데 처우가 처우가 대우한다. 대우해준다. 대해준다. 처지에 따라 대우해주는 거. 또 중간 착취의 배제. 중간에 돈을 착취하고 뺏어가는 게 있다고. 그래서 A가 네. B한테 C에서 일하라고 소개를 해줘. 네. 그래서 C에서 돈을 받아. 네. 그래서 100만 원을 받은 다음에 여기다가 10만 원만 줘. 50만 원만 줘. 그럼 중간 착취지. 가서 일해 그러면서. 근데 B한테 왜 저 조금만 줘요? 그럼 너 일하지 마. 이 사람이 일하는 사람들을 많이 알아. 그럼 이 사람 꼼짝없이 따라주지. 네. 그러면서 이리 가 저리 가 이렇게 하지. 그래서 이 사람이 돈 중간 착취하지. 완전 영화 베테랑이네요. 이런 경우도 많다고. 어쨌든 중간 착취는 이런 거라고. 직접 일했으면 직접 와야 되지. 네. 직접 와야 되는데 중간에서 착취한다고. 공민권 행사의 보장. 공민권은 뭐 국민권이나 마찬가지예요. 공동 공민권, 국민권. 네. 이걸 행사를 할 수 있으면 난 국민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해야 되지. 네. 행사해야 되는데 이거를 제한하고 약화시키면 안 된다고. 네. 또 근로 3권 중에서 단결권. 그러니까 근로자끼리 단결해가지고 단체를 만들 수 있는 거 단결권. 네. 자, 단결을 한 다음에 네. 단체끼리 교섭을 해서 회의를 해. 네. 교섭 회의 서로. 네. 교섭하고 대화를 해. 네. 근데 이게 안 되지. 네. 그러면 단체로 데모하고 행동을 하지. 네. 그 단체 행동권, 데모하는 거. 네. 여러 가지. 데모도 단체 행동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예요. 여러 가지 행동을 한다는 게 각종 행위예요? 뭐 일찍 퇴근한다거나 아니면 데모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준법 투쟁으로 막 법대로 고대로 지켜서 한다거나 융통성 없게 뭐 여러 가지 있어. 노동조합은 이렇게 단결하는 거. 노동자가 조합으로 단결한 거. 노동자들의 조합. 네. 모임. 그다음 이게 마지막인가? 아니네요. 임금체분. 임금이 돈이요. 임금을 주세요. 임금. 돈을 늦게 주는 거? 채불. 지체했어요. 채. 지불할 때. 지불해서 줘야 되는데 돈 좀 지불해주세요. 그랬더니 채불했다고. 그다음 이제 금융거래인데 세계화로 각종 금융 규제가 완화됨. 그러니까 이제 세계화가 되니까 A 나라에서 B 나라로 돈을 막 송금하지. 네. 그럼 A 나라는 이거 안 돼. 그럼 뭐하러 그러냐? B 나라에서 돈 꿔서 이쪽으로 송금하지. 네. 그러니까 규제들이 조금 많이 없어졌지. 나쁜 게. 네. 왜? 세계가 잘 통하니까. 세계화. 됐어요? 네. 그럼. 또. 이건 아니고. 금융 자본의 국제 이동. 국제가 왔다 갔다. 자본이 뭐랬어? 돈. 네. 화폐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화폐가 돈이요, 돈. 그러면 돈이 A가 벌었다, B가 벌었다, C가 벌었다, 은행에 들어갔다 막 그러지. 네. 그게 화폐의 흐름이요. 네. 원활은 부드럽게. 네. 그제 원활은 윤활유처럼 부드럽게. 네. 원활, 활기차게. 금융 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요. 금융거래, 돈이나 뭐 이런 거, 채권이나 이런 여러 가지 돈, 채권, 주식 이런 거를 사고 파는 거에 따라서 수익을 창출한다고. 수익, 이익. 네. 이익을 창출한다고. 한계. 특정 국가 금융시장의 위기가 전 세계로 파급되고. 자, 그러니까 이 A 나라가 망해버리면 네. 이 A 나라 주식을 B 나라도 사지. 네. 그럼 B 나라도 망하고. 네. B 나라 것도 관련된 C 나라도 망하고. 네. 이런 식으로 전 세계에 영향을 준다고. 단기성 국제 투기 자본에 의해. 그러면 A 나라가 망할 것 같지. 네. 그러면 A 나라가 P한테 돈 좀 빌려줘라. 짧게.
그러면 여기 갑자기 망한 걸 막을 수 있지. 아. 이게 단기성이요. 네. 그런데 보통 이자는 그래서 100억에 1억인데 네. 얘는 뭐라고 되냐면 10억 내나 이자로 그러면 할 수 없이 해서 이자 줘. 그러고 단기성이야 그게. 근데 이걸 핫머니라고 하네요. 그래서 뜨끈뜨끈한 돈이야 핫머니. 뜨끈뜨끈한 돈. 핫도그 할 때 핫돈 핫머니. 핫머니. 머니가 영어로 돈이야. 아 네. 다들 쎄였던. 네, 그다음 대처 방안에서. 아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설명 다 해주셨고.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이 너무 많은데요. 하나씩 한 글자씩 물어봐서 그거 한 글자씩 해결하면 되잖아? 네. 그렇게 했잖아, 지금까지. 네. 또 뭐? 그쵸. 이거, 국제통화기금. 국제통화기금이 IMF요. 네. 국제통화기금. 네. 그러니까 국제통화기금이야. 네. 기금이 펀드야. 근데 이걸 IMF라고 불러요? 인터내셔널. 근데 그러면 우리 옛날에 있었던 우리나라에서 IMF. 요 기금에서 돈을 빌려온 거야. 아, 그래서 그걸 IMF라고. 이 돈을 빌려오니까 얘네들이 점검을 우리나라에 나와서 이거 없애, 이거 줄여. 그러니까 꼼짝없이 다른 거야, 빌려줘가지고. 빌려오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실업자들이 많이 생긴 거야. 국제 수지 적자 누적으로. 국제 수입과 지출에 수지가 그거야. 수입과 지출. 네. 지출이 수지가 적자가 있고 흑자가 있어. 적자는 빨간색으로 오니까 마이너스. 네. 흑자는 검은색으로 써서 플러스. 네. 그래서 국제 수입과 지출을 계산을 해봤더니 내 수입은 100원인데 지출은 200원이요. 네. 그럼 마이너스 100원이요. 내가 적자예요. 네. 그래서 적자가 누적돼서 마이너스 100원 해서 나중에 마이너스 10,000원이 됐어. 네. 그렇게 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인한 외화 부족이나 신용 추락으로 마이너스지. 네. 그러니까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지. 네. 그러니까 외국 돈이 없어. 그럼 신용이 올라가 추락해. 네. 외화가 부족하면 신용이 올라가 추락해. 네. 올라가냐고 떨어지냐고. 떨어지죠. 그래, 당연히 신용이. 너 얘 빚만 졌잖아. 지금 돈 없잖아. 네. 마이너스. 빚쟁이 생활이잖아. 네. 저 신용이 추락했어. 그래서 외화를 차입할 수 없는 국가에 대하여 그렇게 돈 좀 빌려줘. 그런데 안 빌려줘, 아무나 하나도. 네. 그래가지고 국제통화기금인 IMF에서 빌려주는 거야. 단기 자금을 제공하여 돈을 짧게 빌려줘. 세계 경제를 안정시키고 그렇게 세계 경제를 안정시키는 명목으로. 그런 거. 그 이후 문장은 뭔지 알겠어요. 그다음에 국제 경제 활동과 금융 거래의 영향. 그래, 국제 간에도 경제 활동하고 돈 네. 거래, 채권 거래, 금융 활동 하잖아. 네. 그거에 영향이 있겠지, 서로 간에. 네. 기업. 기업에서는 기업 간 경쟁이 확대되면서 다른 나라도 다른 나라 기업하고 기업 경쟁이 확장되겠지. 네. 확대되면서 국내 기업들이 연구, 개발, 투자 등을 통해 그 연구를 안 하면 힘들잖아. 전 세계에서 1등 안 하면 이제 막 다른 나라 밀려 들어오니까. 인터넷으로 사버리지. 연구 안 하면 이거 뭐하러 사. 그러니까 연구 개발 많이 해야지. 그래서 생산성 향상이 힘쓰는 거. 생산성을 높여가지고 싼데 좋은 걸로 만들려고 안 하면 뭐하러 사. 인터넷으로 딴 거 사지. 네. 또 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을 외국의 금융기관에서 조달할 수 있게. 우리나라에서 안 꺼도 이제 외국도 돈 왔다 갔다 하니까 외국에서도 꺼져. 좋은 기업은. 전 세계에서 꺼져. 돈을요? 그냥 일반 사람들에게요? 안 되지. 그거는 안 되고요. 전 세계에서 꼴라면 일반 사람은 외국에서 어떻게 알아. 근데 삼성은 다른 나라도 아니까 삼성에서 돈 빌려달라면 니네 멕시코에다 공장 짓게 돈 좀 빌려줘. 멕시코 은행이 안 빌려줄 것 같아? 얼른 빌려주지. 그렇군요. 프랑스은행한테 프랑스에다 건물 짓게 빌려줘. 그럼 안 빌려줄 것 같아? 얼른 빌려주지. 유명한 이야기예요. 또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확대되어 외국인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땅도 사고 기업도 사고 주식도 사고 다 사잖아. 네. 그런 시대지 이제.
생산 및 고용이 증대되는. 또 정부는 해외 자본의 유입은 국내 시장의 주가와 환율에 영향을 미침. 그 외국 사람이 해외 자본, 외국 돈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주식도 사고 땅도 사니까 외국인들이 왕창 사면 그 갑자기 금액이 올라가고. 네. 우리나라는 상관없는데 외국인들이 쭉 빠지면 가격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지. 그러면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아니다 이거. 아니고 내가 뭔 얘기를 했지? 해외 자본을 유치함으로써 국민 경제가 활성화됨. 유치함이 뭐예요? 유치는 끌어오는 거. 유치하다, 끌어오다. 네. 위치를 소유하게 가지고 오는 거. 네. 자, 외국에서 우리나라 외국 기업에서 우리나라에다가 이런 공장 짓게요. 100조 들여서. 네. 그럼 100조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잖아. 네. 그래서 공장을 여기다 만들어 외국 기업에서. 네. 그럼 그 기업에 근처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 취업 잘 되겠지?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렇군요. 그걸 유치한다면 끌고 온다. 네. 세계적인 분업?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는 반도체만 만들고, 네. 이 나라에서는 핸드폰 껍질만 만들고, 이 나라에서는 핸드폰에 있는 자판만 만들어서 미국으로 다 모아서 네. 여기서 조립해. 그래서 애플을 해갖고 팔아. 그러면 세계적으로 나누어서 일하네, 분업. 그래서 여기서는 소프트웨어는 미국에서 만들고. 이해했어요. 다음은 소득의 합리적 배분. 소비와 저축의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줄? 그니까. 이렇게 보니까 또 쉽네. 정말? 예, 소방전 것 같습니다. 자, 또 질문. 질문은 가계 부채의 심각성? 가계 부채가 뭐라고 했어? 부채가 가계는 가정. 네. 가계 부수는 거야. 부채는 빚. 빚. 가계 부채가 증가하는 이유가 이제 아파트 담보로 없고 그러니까. 네. 부채의 증가. 또 여기서 합리적 소비를 할 때 방법 중에서 비용이 같다면 만족이 큰 것을, 편익이 같다면 비용이 적은 것을 선택함인데. 편리와 이익이야, 편익이. 편리와 이익이. 편리 플러스 이익. 그니까, 당연하지? 뭔 소린지 이해했어요. 편익이란 단어만 알면 돼. 또, 과시소비. 과시소비가. 명품 사는 거. 과시하고 싶다, 소비하는데. 남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모방 소비는요? 따라서 한다고, 롱페어. 애들이 노스페이스 사면 다 따라서 하는 거고. 백로 효과? 어디 나와? 여기 스노브 효과? 다른 사람들이 재화 소비가 증가하면 자신의 타인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백로, 오히려 소비를 감소. 일부러 안 하잖아. 그러니까 남들이 다 노스페이스 사면 나만 한다, 일부러. 다 까마지고 나만 백로야. 쟤는 다 롱패딩 입는데 나는 딴 거 하겠다. 쇼패딩 입겠다, 이런 거. 그러면 요구 불예금. 요구하면 항상 주는 게 요구불예금. 보통 예금을 요구불예금. 요구하면 지불해주는 예금. 요구불예금. 저축성 예금은? 적금처럼 하나씩 이렇게 넣는 거. 꾸준히 쌓이는 거. 넘어가고, 이건 다 쌤이 설명해줬는데, 이게 하나씩 나온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모르는 말들이 다 모르긴 한데, 펀드의 장점 중에 소액 투자가 가능함? 펀드를 할 때, 네. 어느 펀드에다 얼마 넣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소액이 금액이 작을 때. 금액이 작을 때? 소액, 금액이 작다. 펀드 종류에 따라서. 근데 어느 정도 소액이지. 안 받아줘. 너무 작으면. 그리고, 채무 불이행자가 증가함?
채무는 뭐라고? 채무. 임무의 임무. 네. 채권의 임무. 네. 채권과 채무가 있어. 네. 권리는 돈 줘. 그러니까 채권이고. 네. 채권의 권리, 채권. 네. 채무는 채권의 의무. 채무를 불이행, 이행을 안 해. 네. 이행을 안 하면 이 사람 빚진 거 이행 안 하는 거지. 빚 안 갚아 이렇게 한다고. 그럼 법원에 신고하지 보통. 네. 이건 어운수표. 자, 이거는 어떤 사람한테 채권 중에서 네. 어음이 있고 수표가 있어. 수표는 보통은 이 은행에 돈이 있어야 발행할 수 있어. 있는 만큼. 됐어요? 수표가 있다고 돈이 많은 건 아니에요? 수표가 이 은행에 돈이 있어야 발행할 수 있다고, 그거에 맞게. 그래서 은행에서 수표 증서를 받아다가 여기서 발행해갖고 사람들한테 줘. 됐어요? 네. 그럼 이 수표를 은행에 갖다 주면 무조건 은행은 돈을 줘버려. 이 어음은 채권 종이야. 언제까지 돈 갚겠다는 약속하는 어음이야. 이게 그냥 채권이야,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채권. 네, 직불카드? 직불카드는 은행에 돈이 통장에 있는 만큼만 착착 받아주는 카드가 직불카드예요. 그게 체크카드네요? 체크카드가 직불카드예요. 그렇군요. 신용카드는 돈 없어도 나가는데, 네. 직불카드는 있는 돈만 나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모르는 단어를 하나하나씩 체크해서 한 다음에 다시 읽고, 네. 모르는 걸 또 물어봐야지. 이걸 다 설명하면 얼마큼 설명해야 되지? 그렇네요. 제가 좀 멍청했네요. 멍청하진 않고, 네. 이렇게 질문을 하나씩 한 다음에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라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